안녕하세요. 오늘은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줄여가지고 도정법 그럽니다. 앞전에 숙제 하나 내줬죠? 숙제 했나요? 265페이지 보면 정비사업의 종류는 크게 6가지 있습니다.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세 번째 주택 재건축, 네 번째가 도시환경 정비, 다섯 번째가 주거환경 관리, 여섯 번째가 가로주택 정비. 자, 오늘 해야 할 게 정비사업인데 정비사업은 이런 게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의 도시라고 합시다.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은 주로 중심지에서 하지 외곽에 사는 거 아닙니다. 도시 중심지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구도심이죠. 이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 오래됐어요. 옛날 도시 가서 보면 뭐 도로도 좁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원도 부족하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뭘 하게요? 기반시설 그럽니다. 도시가 만들어진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건축물 건축한 지 건축물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노후 불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축물이 노후 불량 이러다 보니까 도시 특정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 가요.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갑니다. 상실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정비 사업 그러는데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기능을 회복할까요? 그러면 왜 기능이 상실됐습니까? 원인 찾아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뭐고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까 원인 치료하면 되죠? 열악한 기반시설 뭐 하면 되고요? 정비하면 될 것이고 도로 폭이 부족하면 넓히고 주차장 만들고 이러면 될 거예요.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면 철거하고 다시 하면 되겠죠? 이걸 줄여서 계량 그래, 계량.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계량해가지고 어쩐다? 본래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자. 이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하는데 이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첫 번째 나온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 다음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이거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암기하지 말고 특징만 딱 잡아, 특징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정비 기반이 열악입니까? 극히 열악입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무슨 환경? 주거환경, 도시환경, 주거환경 거기다 줄 거놔야 돼요. 극히 열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특징만 잘 잡으면 특징 주관식 하니까 쓰라고 안 합니다.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포인트가 기반시설이 얘는 열악입니다. 열악. 기반시설은 열악. 그리고 쭉 가게 되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무슨 환경이요? 주거환경 개선. 세 번째 주택 재건축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은 양호예요. 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이 세 가지가 처음에 탄생할 때 얘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그 네 번째 나오는 게 네 번째 무슨 사업? 네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인데 얘는 특징이 어디에서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에서 주관식이 아니니까 절대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상업공업에서 쭉 있다 보면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도시환경 정비입니까? 도시환경 정비죠. 그래서 얘가 지금 4번이 얘가 도시환경 정비. 그래서 법 명칭이 제일 처음 만들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법 만들 당시에 정비사업이 이렇게 4개밖에 없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4개의 사업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옵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게 2개가 더 생겼어요. 5번이 생기고 6번 생겼는데 5번에 뭐가 생겼습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생기고 6번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게 생기는데 왜 갑자기 얘들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나라 재개발 재건축은 2002년 이때 여기에다 투자하는 사람 돈 좀 많이 벌었을 거예요. 2002년, 2003년은 정점입니다. 정점. 어죽하니까 2003년 6월 달에 이 도정법이 탄생한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하자, 주민들 몇 명이 재건축하자 이런 말만 나오면 야 우리 단지도 재건축하자 이 말 하고 딱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500대였어요. 일주일 지나면 1000대요. 한 달 지나면 5000대요. 1억대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 재개발 재건축한다. 언제까지 갔습니까 이게? 2008년까지. 2008년까지 가다 여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지역마다 모든 주민들이 재개발하기를 재건축하기를 희망하다가 이제 주택가격이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쭉 떨어진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한 400개 넘을 거예요. 인천만 하더라도 200개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다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될 단계.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서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여기를 갖다 먼저 뭐라고 지정합니까 하면 여기를 정비구역이라고 지정하고 사업하는데 지금은 정비사업 하는 거 싫어요. 재건축은 그런 대로 되고 있지만 재개발은 거의 다 멈췄다 생각이 돼요. 재건축은 이 지역 사는 사람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처음 뭐라 나왔어요? 저소득 주민이 도시 저소득 고소득 저소득 정비 기반실이 극히라 그러니까 완전히 달동네 생각해야 돼요. 재개발은 기반시설에 가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그러니까 여기도 소득 수준은 좀 낮아요. 여기가 대부분 이런 데는 단독이나 다세대 이런 게 좀 많아요. 재건축은 기반시설 양호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는 주로 아파트입니다. 물론 연립도 있을 거예요. 주로 아파트요. 하다 보니까 재건축은 그런 데로 유지가 되는데 재개발하는 건 거의 멈췄다고 봐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애초부터 주민들이 안 합니다. 누가 살고 있다고요? 저소득 할 여력도 안 돼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요.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멈추는 거예요. 이래서 정비사업을 못하게 돼가지고 정비구역을 이제는 해제 들어갑니다. 해제. 정비구역 해제 들어가면 인천도 정비구역 해제된 지 꽤 많이 풀렸어요. 지금. 정비구역 해제되면 그 다음에 무슨 현상 나오겠는가 생각해야 돼요. 기반시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 불량에서 도시 기능이 상실돼 가니까 기능을 회복하려고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사업 시작하려고 했는데 정비구역 해제되면 이게 열악한 기반이 정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노후 불량 때문에 개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로서 기능이 점점 더 없어질 거예요. 이래 보면은 이제 이 정비 사업은 누가 했냐 그러면 정비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에서 나서지만 일반적인 정비 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비 사업 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뭘 봐가지고 수익을 봐가지고 이 구조가 나와야 될 텐데 자, 이 지금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비용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도로 확장해야죠. 공원 만들어야죠. 주차장 만들어야죠. 또 건축물 개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수익은 뭐가 있습니까? 수익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분양대금밖에 되겠습니까? 그럼 구조가 만일에 얘가 100원이 나오고 얘가 100원 나오고 한 250 이름 하겠죠. 근데 이 구조가 반대로 돼요. 얘가 한 170 이름 하겠지 않으세요? 안 한다니까. 만약 여기가 250원 나온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분양이 됩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했다. 우리가 주민들이 더 이상 정비 사업을 못하겠다. 주민들은 포기한다고 주민이 국가도 포기할 거냐. 그 지역은 점점 되는데 도시의 기능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뭐라 하냐 그러면 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 든다 하니까 이거는 국가가 하겠다. 국가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해당 지자체가 시장 군수 갈 테니까 건축물은 누가 한다? 건축물은 주민들이 해라. 이러고 제도를 바꿔주는 거지.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 정비를 누가 하고 해당 지자체가 건축물은 누가 한다? 그 지사는 주민들이. 그래서 만드는 게 5번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타겟이 재개발이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겠다. 재건축은 웬만하면 잘 안 재건축 꾸준히 가고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재개발을 갖다 대신하는 거죠.
이래서 나온 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읽어보면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계속 읽으면 주거환경이요, 도시환경이요? 주거환경. 주거환경인가 도시환경인가 그거를 잡아놔야 되니까.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한다.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왜 나오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 물론 정비사업 하는 이 지역은 도로가 반듯반듯하진 않아요. 이렇게 구역이 잘 돼 있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30세대다, 40세대다, 50이다, 60이다. 이거 싹 다 얼마 되겠습니까? 3, 4, 5, 6 하면 여기가 180이다. 여기도 똑같이 똑같다. 예를 들어 똑같다 그러면 여기도 180, 여기도 180. 셋 다 더하면 얼마요? 얼마입니까? 540. 540 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30 정비사업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이익이 될까요? 당연히 얘가 이거지. 얘가 규모가 커야 좋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간이 어쩌고 길어지고 비용이 어쩌고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비사업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가? 비용도 줄이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만드는 게 아까 비용에는 뭐가 있다고? 비용에는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 결합하는 거. 기반시설 정비는 하지 말고 건축하자. 그러면서 많이 하지 말고 소규모로 한 블럭만 이렇게 한 블럭 이 블럭만 하고 그러니까 정전 가로를 그대로 놔주면서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정비 따로 없습니다. 정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도로로 둘러싼 한 블럭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로구역 그럽니다. 가로구역. 학교는 시간에 뭐라 그래요? 가구 그래요. 가구. 가로구역 줄여서 뭘 한다고요? 가구.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한 블럭 따위로 해가 여기만 먼저 하고 도로 더 넓히려 이러면 안 한다는 얘기요. 정전 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블럭하고 그 다음에 이 블럭. 동시에는 못하지만 조금씩 해 나가자. 이래서 만들어 놓는 게 여섯 번째 나오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탄생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정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가로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 정도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서 얘가 주거환경이요, 도시환경이요? 읽어봐야 도시예요, 주거환경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만? 여기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하나만 도시환경 정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자, 문제입니다. 문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X죠. 그건 뭡니까? 네, 재개발 사업이다. 그 정도 찾는 게 시험 문제. 그러면 자 이런 지역은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 여기서 정비사업 하려면 얘는 정비구역을 반드시 지정해요. 재건축은 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규모가 크면은 구역 지정하고 규모가 작으면 쉽게 말해서 300세대 미만이면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합니다. 얘는 구역 지정 반드시 하고 얘도 반드시 하는데 얘는 정비구역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토지가 가로구역이니까 얘는 정비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말 쓴다? 얘는 가로구역이다. 가로구역. 기존에 있는 가로구역 정비하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인가.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 어디 가가지고 265페이지 가가지고 정비사업이라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암기하면 안 돼요. 설명할 만큼 했으니까. 정비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 회복이죠. 결론적으로 도시 기능 회복. 도시 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왜 그러고 쓰는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아니고 가로구역인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해해야 돼요. 간단해요. 도시 기능 회복 사업인데 도시 기능 어떻게 회복하냐? 기반시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한다. 어디세요?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에서.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무슨 뜻이요? 재건축은 정비구역 밖에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첫 번째 재건축은 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거 알아놓고 그 다음에 연결, 주거환경 개선사 포인트 극혈락이고 재개발은 열악이고 재건축은 양호고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이고 가로주택은 정정가로 유지고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한 지역에서 그 연결만 잘 잡아놔요. 그런 거 찾는 거 시험 문제인데 그것도 몰라서 문제 못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중요입니다. 중요. 토지 등 소유자라면 1번 주거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면 정비구역 안 줄 거예요. 정비구역 안. 정비구역 안에 있는 정비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재건축은 1번 정비구역 안, 2번 정비구역이 아닌. 무슨 뜻이에요? 1번 정비구역 안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하고 2번 정비구역이 아닌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1번 정비구역 안에 소유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2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유한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자가 없어요. 잘 봐요. 주거환경 위에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또 그러는데 재건축은 또가 아니고 및 그러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3번 가로주택 정비 4번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따로. 그런 게 해석을 못하면 자 A가 토지 가지고 있고 B가 건축물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토지 가지고 있고 을이 건축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냐? 이 지역은 재개발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재건축하는 지역입니다. 재개발할 때 A는 뭐만 가지고 있다? 토지만. A는 토지만. 얘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소유자죠, 소유자. B는 뭐만 가지고 있다? 건물만. 소유자 이해 아니에요? 소유자요. 자, 재건축할 때 을은 뭐만 가지고 있다? 건물만.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얘는 소유자가 안 돼요. 갑은 뭐만 가지고 있다? 토지만. 소유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재개발하고 재건축 완전 차이가 있어요.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또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에서 소유자가 되려면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만 소유자다.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소유자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중개를 합니다. 중개. 자, 우리는 여기서 중개하고 있는데 B가 가져가서 내 건물 팔아달라, 땅 팔아달라, 건물 팔아달라, 땅 팔아달라 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투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뭘 바라고 들어옵니까? 재개발, 우리는 이제 투자자에게 이걸 갖다가 이제 소개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투자자들은 뭘 바라보고 들어와요? 분양권을 바라보고 들어올까요? 입주권 바라보고 들어올까요? 정비사업 할 때는 이게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다릅니까? 24회 시험에서 중개사업법에서 출제위원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양권 그러고 쓰니까는 이의신청해가지고 바로 정답옷을 만들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자 현대가 여기서 현대가 여기서 아파트 분양합니다. 아파트 분양합니다. 분양 보고 딱 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가서 분양 신청합니다. 당첨됐습니다. 당첨. 분양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해야? 계약을 써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비로소 뭐가 생겼어요? 분양권 생겼어요. 분양권. 입주권은 이런 개념이야. 입주권은 자, 이 사업 누가요? AB가 주민들이 본인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기 건물 철거하고 자기가 건물 다시 지어서 자기가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분양이라 말하는 거야 돼요. 입주입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건 입주 분양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재개발하는데 A, B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가져도 건물만 가져도 뭐를 본다? 소유자를 보니까 토지만 가져도 건물만 가져도 뭐가 있다? 입주 자격이 있다. 근데 재건축은 소유자를 본다면 안 보게 되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지고서 뭐가 안 돼? 얘들은 소유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해들어도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여기 투자하게 되면 하자가 생겨 안 생겨? 당연히 투자한 사람도 뭐 나올 줄 알고 입주권 나올 줄 알고 당연히 믿고 우리 믿고 샀는데 가서 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이럴 내용. 중개한 사람이 나도 몰랐어요. 난 나올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찌 해야 돼요? 알고 해야 돼. 알고. 이런 게 매물로 나오면 어찌 해야 돼요? 자, 재개발할 때, 자, 이거 얼마짜리냐? 1억이다. 똑같다 합시다. 얘도 얼마냐? 1억이다. 얘도 얼마 나왔다? 1억. 얘도 얼마 나왔다? 전부 다 1억짜리, 1억짜리. 얘들은 이게 지금 이 자체가 권리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1억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가 1억으로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는 권리 하자가 있다니까. 지금 너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그 집 가지고 사는 건 지장이 없겠지만, 재건축하게 되면 너는 어쩐답니까? 입주자격이 없어요. 쫓겨나요. 나중에 매도 청구면 매도 청구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추방입니다. 추방. 쫓겨나는 거예요. 나한테 집 팔고 나가. 꼼짝없이 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억짜리가 1억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용 아는 사람 사지도 않아요. 설명해야지 이게 들어가면 사장님 미안하지만 이거 1억이지만 1억 가치 없어요. 1억 가치 없고 잘하면 이 집은 나중에 현금 청산 들어가니까 재건축한테 다 쓸어가지고 아파트가 얼마 나가서 현금 청산하게 되면 그 가치를 매겨버리는데 땅 가격이 좀 나오겠지만 건물 가격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요. 아, 그거 잘하면 3천 나오겠네. 3천. 얘기해주면서 사장님 그럼 나는 어쩌죠? 그러면 어쩌겠니? 이거 누가 사주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건물만 하냐? 내가 인심 썼다. 내가 4천에 사줄게. 나한테 팔려? 나라도 사주면 당신 진짜 고모해야 돼 진짜로. 4천에 샀다 갑시다. 얘한테 얘기해가지고 해야죠. 당신도 1억짜리 같지만 지금은 1억이 맞을지 몰라도 재건축 시작하면 당신 건 1억 가치가 안 돼요. 왜요? 입주 자격이 없으니까. 누가 이런 거 사지도 않아요. 덤비지도 않아요. 아무도 안 사요. 아는 사람들은 입주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인심 쓸게 인심. 내가 인심 써가지고 한 8천 정도에 사줄게. 나한테 팔래요? 엄청 인심 써준 거요. 어느 누구도 당신 거 안 사요. 딱 샀다 갑시다. 그럼 나는 두 개가 얼마 샀네요? 1억 2천 샀네. 그러면 나는 뭐가 됐네? 하나짜리 됐어요. 그럼 2억짜리 돼요. 나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나오면 중개에서 사고 치지 말고 어찌해야 돼요? 내가 사야 돼. 이걸 알고 사야 돼. 알고. 내가 얼른 이걸 샀습니다. 이거 잽싸게 얼마에 샀다? 4천에. 1억짜리 4천에 사고 찾아가서 얘기하죠. 사장님 해가지고 땅주인 불러가지고 야, 네 중개에서 공부해봤냐? 내가 중개에서 공부해봤더니 이래서 너는 뭐도 아니더라? 소유자도 아니니까 뭐도 없다? 입주자격이 없다. 가지고 있어봐 네 쫓겨나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8천 사줄게. 고마운 줄 알고 팔아라. 얘도 중개에서 공부해봤어. 얘는 선수끼리 그러지 말자. 선수끼리. 야, 나만 없냐? 니도 없는데 이거 네가 샀다며. 나만 없냐? 너도 없다고. 네가 나한테 팔아라. 어차피 네 쫓겨날 거니까 네가 나한테 팔아라 이럴 거 아니에요. 선수끼리 만나보죠. 그때는 서로 마음 합쳐가지고 좋아 그러면 이 터지는 누구다? 갑을. 건물은 누구다? 갑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입주 자격이 나와요. 강남에서 그분이 강남에서 괜찮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번에 버스에 그 광고 붙여놓은 거 봤나요? 인터넷에 올라온 거 기가 막힌 거? 안 봤나요? 혹시 여기 이번에 수능 본 사람 없습니까? 수능 세대는 아닐 것 같고 아니 그 자녀분들이 수능 본 사람 안 봤나요 혹시? 1학년이요? 수능 봤나요 크네? 아직 그 정도 안 됐나요? 여기 됐을 것 같은데? 중3이요? 진짜? 저는 둘째가 수능 봤는데 그 버스 광고에 뭐가 나왔냐 그러면 수능 만점이 왜 전국에서 나오냐 그러고 항의를 한 거예요. 수능 만점이 왜 전국적으로 나오냐고 우리만 나와야지. 어디에서요? 대치동. 대치동 거기 있는 어머니들이 그런 데던데 왜 이 수능이 잘못됐다 수능이
왜 수능 만점이 전국적으로 뭐 대구도 나오고 광주, 부산 다 나오냐고. 우리 동네만 나와야지. 아니 이래가지고 아니 그좀 그러니까 인터넷 좀 보고 살아. 인터넷 좀 요즘 뭐가 하자는 있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얘기하고자 이분이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강남 대치동에 있는 분이 대치동에 뭐 하는데 이 사람이 재건축 하는데 대치동 거기가 재건축이 될 지역인데 중개사 공부를 해요. 중개사 공부 강남에서 취득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뭐 한다고 중개업하겠다고.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상가 밑에 땅이 나온 거예요. 땅이. 상가가 나온 것이 아니고 상가 밑에 있는 땅만 이게 경매로 딱 나오니까 경매로 나오니까 이 사람 생각하기에 야 이거 받으면 좋겠는데 여기 재건축이 되고 그럼 나는 상가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내가 저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상가를 주겠지. 내가 상가 받겠지. 그 생각에서 야 근데 비싸겠지. 처음에 딱 갔는데 자 첫 번째 가니까 이 사람도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요. 딱 간망했더니 어라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야. 입찰을 아무도 안 해보는 거야. 어라 뭔 일일까? 두 번째 갔더니 이번엔 누가 들어오겠지? 여기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라 뭔 일이다냐? 세 번째 갔더니 이 사람 보니까는 누군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기가 썼어요. 썼는데 비싸게 써버렸어요. 누가 이제 더 싸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보자 해가지고 비싸게 처음 감정있게 이렇게 썼단 얘기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딸랑 혼자 아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결론은 자기 혼자만 들어가서 어쨌거나 이제 낙찰됐어요. 낙찰되고 있으니까 땅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 뿌듯해요. 이거 상가 밑에 있는 땅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재건축이 시작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 사장님 그때는 사장님 동의 좀 해주세요. 뭐 하게요? 아 재건축 빨리 해야죠. 늘어지면 우리만 손해요. 빨리 합시다 빨리. 동의해주세요. 그래요? 동의해주고 좀 있으니까 또 와서 사장님 또 동의해주세요. 아니 동의를 왜 또 해요? 그랬더니 아 그때는 추진 만든 거 도정법은 동의가 엄청 많아요. 동의가. 지금은 조합 만드니까 또 동의해주세요. 동의해줬어요. 해줬어요. 자, 이 사람이 갑이라 합시다. 갑입니다. 갑 사장님 해주세요. 해줬어요. 해줬어요.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사장님의 호칭을 안 쓰는 거예요. 호칭을 안 쓰고 뭐라 해요. 어이 갑씨. 갑자기 땅 팔고 나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요? 했더니 땅 팔고 나가라니까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합에서 와가지고 조합이니까 땅 팔고 나가서 아니 내가 왜 땅 팔고 나가냐고.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냐. 내가 경매 사가지고 등기부 등본에 4명이 나오는데 내가 소유지. 그리고 너 그때 나한테 네가 동의 다 받으라고 뭔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자 아니라니까. 무슨 소유자? 내 소유자 맞다니까. 도정법 공부하라. 공부하게 되면 재건축은 뭐만 가지고 있으면 땅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라니까. 이제 내가 팔고 나가야 된다니까. 안 파는 버티면 소송 바로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팔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만 내가 확인 좀 해보고 전화를 했어요. 누구한테 전화했겠어요? 전화해가지고 얘기하면 교수님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질문하니까 저는 질문 받게 돼요. 근데 누구세요? 나 이 전화번호 처음 보고 목소리 처음 들었는데 근데 전화하는 사람 누구세요? 그랬더니 강남에 수업 들었던 사람인데 수업 듣는 사람 누구요? 내가 목소리 모르겠는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급하니까 있잖아요. 50 넘어가지고 청바지 입고 곱슬머리 하고 팜하고 다니는 사람. 급하니까 특징이 이제 50 넘었는데 뭐 팜하고 곱슬머리 팜하고 청바지 입고 다니는 사람. 그래? 본 것 같은데? 근데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큰일 났어요 지금. 근데 제가 또 근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는 안 알려줬으니까. 그때가 제가 말하던 3기거든요. 별빛 그 카페 3기. 여러분들은 9기고 그분 3기입니다. 3기 회장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냈다고. 빨리 이것 좀 알려달라고.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이래 해가지고 내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야 됩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근데 저한테 수업 들은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2년 들었어. 2년 강남에서. 그때 당시 2년 들었지. 2년 들었는데 왜 자기를 의심하냐고. 아니 어떻게 2년 들은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한두 번 얘기했냐고. 재건축할 때는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쫓겨나니까 하면 안 된다고. 토지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빨리 어쩌라고. 땅 가지고 있는 데서 빨리 어쩌라고. 사든가 아니면 합치든가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배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실직하는 게 솔직히 도정법은 너무 난해하잖아요.
이분 하는 얘기. 공법 자체가 부드럽지 않는데 토종법은 지저분한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6개를 동시에 끌고 가는 거예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좀 뭐한 사람들은 토종법 공부하기 싫어요. 사실 그래서 나 토종법 수업 안 들었어요, 이분이. 토종법만 하면 수업을 안 듣는 거예요, 수업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남들이 거기에 경미한데 안 들어갔겠어요? 남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혼자 모르니까 들어간 거.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특히 잘 알아야 돼요. 재건축에서는 반드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동시에 가져야만 소유자가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토지 소유자 또 건축물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그 다음에 2절 이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인데, 자, 정비사업은 이러이러한 흐름을 합니다. 먼저 흐름을 좀 잡고 합시다. 정비사업은 이러이러한 흐름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도시가 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란, 어디가 하나의 도시요? 특별시, 광역시, 웬만하면 지금 정도면 압시다, 이제. 특별자치시, 또요,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리고 군,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이런 데서 뭐 한다고요? 정비사업 한다고. 우리 도시 정비사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하나의 도시 전체입니다. 전체. 정비사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먼저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든다. 이 계획을 보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뭐라고요? 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그게 너무 기니까 줄여가지고 법에서는 기본계획, 항상 기본계획은 기초하고 근본이 되는 거. 우리 도시 정비사업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방향자소.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방향이 뭐까지 나오냐 그러면, 자, 여기서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뭐로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으로 지정,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는데 이 방향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앞으로 여기 정비사업 할 것이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예정구역을 먼저 정해. 정비 예정구역. 미리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할 것이다. 그리고 한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2단계입니다. 2단계. 먼저 뭐 지정하고 예정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뭘 만드냐?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거냐? 이런 시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한다? 2015년도에 수립한다. 그러면 2015년이 되면 저기에다가 정비계획을 이제 만듭니다. 기본계획에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요. 정비계획을 만든다 이 말은 이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뭘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었다 그 말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 얘기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정비 사업 시행자. 시행자들은 만약에 이 정비계획에서 정비계획은 구체적인 거. 이번에 몇 세대 할 것이다? 700세대 할 것이다. 건폐율은 얼마 준다? 건폐율은 60 준다. 60. 용적률 얼마? 용적률 400 준다. 이러고 나왔는데 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만들면서요. 뭐야? 나는 몇 세대 할 거야? 900세대 할 거야. 건폐율은 몇 하고? 70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성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시행자는 정비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뭘 만들어?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성락받아라.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정비계획에 적합하게 시행자가 뭘 만든다고요? 사업 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습니다. 승낙을 쓸 때는 인가. 사업 시행계획서 승낙이 딸린다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적법은 순서가 종종 나니까 사업 시행 이러고 쓸 수 있냐 없냐? 그걸 쓸 수가 없어요. 갑이 갑은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 가지고 있다. 갑이 토지 건물 가지고 있으면 갑한테 나중에 입주 자격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웬만하면은 6월달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니까요. 깊게 생각하는 건 7월달에 하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처음 듣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생각할 정도 질문 주겠어요. 툭. 자, 갑한테 입주 자격을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요? 두 번 물어봐줘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바꿔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다고 안 줘야 돼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앞접지에 한번 했는데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지 말고 뭐 한마디 뭐라고 갑한테 물어 갑한테 나한테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봐라? 갑한테 갑이 주라 그러면 줘야 될 것이고 주지만 안 줘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뭐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뭐를 받습니까? 분양 신청을 받고 분양 신청을 토대로 무슨 계획 만든다? 분양계획 분양계획을 만드는데 분양계획 우리는 뭐라 쓴다? 관리 처분계 관리처분계 인가가 분양계획 확정이요. 인가해서 말린다 고시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있고 관리처분계 인가고시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고시 또 분양권 확정 이 말 하지 말고 분양권이란 말 하지 말고 뭐라 여기서는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저기 있는 갑은 101동 105호 32평 준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렇게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비사업을 시작합시다. 정비사업 시행. 생각해봐요. 정비사업 시행할 때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죠? 노후불량한 건물이 그 건물 놔두고 할까요? 철거하고 할까요? 철거하고. 안에 사람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나가서 뭐하고? 이주하고. 그럼 뭐하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기존 건물 철거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언제입니까? 관리처분계획 확정되고 입주자격이 확정이 돼야 건물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시행했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습니다. 뭘 받읍시다? 준공인가. 준공검사라는 말을 갖다 준공인가 쓰는 거예요. 평소에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업하다가 막힘이 있어서 질문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 연락을 좀 해놔요. 평소에 전화 한마디 안 하다가 급하면 딱 쌤 있잖아. 뭐가 있는데 왜 이게 서류에 준공인가가 왜 나왔지? 자기 잠실감 있으면 잠실댁이라고. 제가요 남양주에서 강의 한번 했는데 제가 그때 잠실 살고 그 사람도 잠실 살다가 남양주 이사 온 거예요. 석촌 뒤에 사는데 잠실에서 이사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잠실대. 그러면 잠실 어디? 4단지. 석촌에도 바로 옆에 서쪽이 4단지거든요. 그럼 그때 나 받겠네 그러면? 내가 맨 밤마다 석촌에서 가서 놀았는데 받게 됐더니 그걸 못 보고 남양주 가서 봤는데 그래서 그 부인 호칭이 이제 잠실댁이에요. 잠실댁 그랬는데 평소에 전화 안 하다가 꼭 문제만 터지면 전화합니다. 쌤 있잖아 뭔데요? 그러면 잠실댁 뭔데요? 그러면은 준공인가가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뜻이야? 왜 그러는데? 아니 왜 여기 준공인가라고 찍혔을까? 준공인가라고. 준공인가 그 말 딱 나온 순간 이거는 도정법에 의해서 도정법에서 준공된 건물이 도정법. 건축법으로 하게 되면 사용승인이에요. 사용승인. 주택법으로 하게 되면 사용검사. 도시개발법이나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 도정법은 준공인가. 같은 뜻인데 말을 이렇게 살짝 바꿔 쓰는 거예요. 준공인가 딱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준공검사인데 이거는 도정법에서는 준공인가라고 쓰더라. 이걸 보면서 이 건물은 도정법으로 준공될까 느낀다는 얘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처분계획이 뭐라고 관리처분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쉽게 생각해서 분양계획입니다. 분양계획대로 공사 끝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분양처분해야죠. 분양처분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옛날에는 법에서 분양처분 그랬는데 이제는 분양처분이라는 말 안 쓰고 이전고시 이라고 써요. 이전고시. 종전 토지 건물에 있던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갑이 지금 이거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싹 철거하고 여기에다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어놓고 여기에 있던 권리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다. 종전 토지 건물에 있던 권리를 새로 받은 대지하고 건축시설에 옮겼다. 이전. 해서 말린다. 고시. 이전고시. 정비사업은 이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자,
기본계획에 적합한 법인의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면 정비계획 지정하고 정비계획 지정되면 누가 나와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뭘 만든다? 사업 시행계획을 만든다. 시행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거환경 관리는 누가 시행하냐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해요. 시장 군수 주민들이 못하니까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이에요.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드냐? 조합을 만들면 정비사업 조합을 만드는데 조합을 만들기 전에 먼저 뭘 만드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뭘 만듭니까? 조합을 만든다. 조합. 추진위원회 뭘 만든다? 조합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뭐요? 조합이요. 조합. 자, 우리가 모여서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고요? 조합.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이 벽돌 쌓은 사람 있나요? 이렇게 재건축하게 없나요? 공구리 쳐본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철근 배치한 사람 있습니까? 없나요? 우리는 못하겠네. 뭐가 없어요? 시공 능력이 없네. 시공 능력이. 그러니까 조합은 뭘 뜻하고? 조합은 시행자고 시공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굴 데려야지 그러면 시공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시공자 선정.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을 해가는데 이렇게 나가는데 6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저 재건축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재건축할 때는 현수막이 엄청 자주 걸려. 현수막이 딱 해가지고 쫙 이게 막 해가지고 별 같은 게 해가지고 경축 하죠. 경축 뭐라고요? 안전진단 실시 확정. 그럼 우리나라는 경축이요. 아파트 이거 안전진단 실시 확정 그 말만 나오면 집값이 꽁충 뛰어 거기에서. 그러니까 경축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경축이 좀 더 크게 나와요. 더 경축해가지고 안전진단 통과. 어쩐다고요? 재건축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에는 뭐가 있어요? 안전진단. 그래서 안전진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순서가 이로 나옵니다. 안전진단은 어디에만 있냐? 재건축에만 있는데 재건축에만 있는 제도인데 재건축은 자 여기 보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한다고요? 아니면 정비구역을 지정 않고 사업한다고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구역 지정하고 한대 안 하고 한대요?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할까. 정비구역 지정 안 하면 정비계획 수립 안 합니다. 정비계획 수립 안 하면 바로 재건축 결정입니다. 재건축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할까. 안전진단이 통과돼야 정비계획 만들고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순서가 봅시다. 기본계획 하나, 안전진단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개 중에서 보통 4개나 5개 묶어놓고 정비사업 순서가 바르게 나열되어 있는 것은 간혹가다 순서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순서 뭐 억지로 알 필요는 없는데 순서 알아놓으면 공부하기가 좋아요. 그게 틀이니까 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 정비사업도 순서 알아놓은 게 좋고 또 정비사업 같은 경우 순서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저는 흐름을 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냐? 하나의 도시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은 어떻게 할 건가? 어디서 할 건가? 그게 뭐가 있다고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보게 되면 이미 예정구역이 수백 개가 다 찍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본계획에서 뭐를 주고 예정구역을 주고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딱 정해졌으면 거기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다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이면 거기서 이제 뭐 한다?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했으면 뭐 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정비구역 지정되면 시행자가 나와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데 그때 시행자는 누구냐? 조합이다.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뭐를 먼저 만든다?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공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 데려고? 시공자 데려고. 그래서 시공자 선정 시기는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조합 설립 인가 후 시공자 선정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얘 시행자고 시공자가 둘이 사업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 받고 사업시행 인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시행 그러지 말고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면
분양 신청 받고 그걸 토대로 분양계획 만들고 분양계획 확정되면은 비로소 사업 시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받고 이전 고시합니다. 순서 몇 번 써서 순서를 좀 익혀놓은 게 좋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266페이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을 합니다. 잠시 쉬고 합시다.